120년의 역사고 단위가 10년 단위인데 대개 출제가 전근대사는 1500년. 그래서 끝에 20분에서 30분 정도는 뒤에 보시면 사료라는 게 있어요. 전근대사에부터 사료가 있는데 어디 있냐? 페이지를 적어놨어야 되는데 219쪽에 사료라는 게 있지. 그리고 그 앞에는 근현대사 인물 50명이 있어. 인물의 이력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 장에 그 인물의 답이 있고. 근데 그 인물은 여러분이 보시고, 그래서 끝에 한 20분 내지 30분 정도를 할애해서 이 사료를 할게. 근데 오늘이 첫날인 관계로 원래는 선사시대를 해야 되는데, 이게 내가 하면 여러분이 공부를 안 해. 나는 하게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 선사하고 고대를 할 테니까 선사하고 고대를 사료를 풀어와. 풀어오는데 내가 다음 주에 유인물을 사전에 나눠줄 거야. 사전에. 그러니까 이 선사시대 1벌에서 다음의 유적지는 이렇게 돼 있잖아. 그 유적지가 어디냐 이거. 그 유적지가 어딘지를 찾아가는 근거가 되는 표현이 있을 거라고. 이 안에 보면. 그러니까 그 근거가 되는 표현을 내가 따와서 그 해설지에다 넣어줄 거야. 그래서 해설지를 매 시간 나눠줄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걸 보기 전에 사전에 여러분이 연필로 한번 해봐야 돼. 그래야 남어. 그렇지 않고 내가 줄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그거 쳐다보면 안 남아요. 이쪽 길로 들어가서 저쪽 길로 나간다고. 그게 본인이 남으려면 본인이 시간 투자를 해서 노력을 좀 해야 돼. 그래야 남아요. 노력 안 하면 안 남는 거야. 그게. 자, 여하튼 그렇고 오늘만 그냥 진도로 나갈게. 이 진도는 8번인데 이번 주 다음 주가 좀 어려워. 그때가 좀 빡빡해. 이번 주 다음 주. 그 뒤는 별거 없고. 그래서 이제 이 근현대사는 3개 파트로 나눌 수 있어요. 일제 이전, 그러니까 개화기 30년, 그리고 일제시대, 그리고 해방 이후 이렇게 나눌 수 있어. 이렇게 3개 덩어리로 나눌 수 있는데 이 개화기를 한 달을 해. 4번을 할 텐데 개화기가 양이 많아요. 예. 그래서 이 개화기사는 이 내용으로 따지면 20개 정도 돼요. 달락달락 끊어버리면 한 20개 정도 얘기를 할 건데, 자, 그중 첫째 3페이지를 보시면, 움직이지 말래, 진짜. 동양의 날짜가선법에 10간 12지라는 게 있어. 이게 전 근대사에도 통용되는 얘기인데, 전 근대사에도 내가 이거 얘기할 시간이 없어서 얘기를 별로 못 꺼내는데, 원래 해야 되는데, 한다 하면서. 12지는 필요 없고, 10간은 외우셔야 돼. 10개의 줄기. 그러니까 10진법이에요, 10진법. 갑을병정무 기경신임계 5개씩 끊어서 그렇게 외워. 갑을병정무 기경신임계 이렇게 외워. 그런 다음에 갑은 연도상의 4예요. 무슨 소리냐? 이렇게 5개씩 끊어서 갑은 연도상에 4로 떨어져. 뭔 얘기냐면 예를 들어볼게. 이따 보면 갑신정변이라는 게 나와. 이게 연도가 1884년의 일이야. 그리고 갑오개혁이라는 게 있어.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나. 이게 연도가 1894년의 일이야. 갑으로 시작하면 연도가 다 4로 떨어져요. 십진법이니까. 그럴 거 아니야? 국리를 내보면. 그럼 을은 5로 떨어지겠지. 라고. 개는 3, 2, 1, 0. 올해는 2020년이니까 경 무슨 년이겠네. 올해가 하여튼 경 무슨 년일 거예요. 뭐 경자년이든 경춘년이든. 그리고 자축인묘, 이 밑에 거는 12진법인데 뭐 이것도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건 여러분한테까지는 필요 없이. 그냥 갑을병정무 기경신임계. 이것만 알아도 순서는 대충 두드려 맞출 수 있어요. 이것만 알아도. 갑을병정무 기경신임계. 갑은 연도상의 4다. 이러면 돼. 그리고 넘기면 흥선대원군 10년 1863년부터 73년까지 둘째 아들인 아들 이명복이라는 애가 12살 나이가 어려. 그래서 조선대전 성인을 18세 내지 19세로 보는데 18세로 봐 일반적으로. 그래서 18세가 될 동안 내가 대리 정치를 해줄게. 도와줄게 이러는 거야. 그래서 왕의 아버지를 대원군이라고 그래. 조선 역사 500년간 27명의 군주 중에 왕의 아버지가
왕의 아버지라는 건 전임왕이지. 대체적으로 전임왕일 거란 말이야. 그렇지 않고 전임왕이 아닌 아버지, 그런 사람을 대원군이라고 그래. 이 대원군이라는 사람이 3명이 있어요. 3명이 있는데 이 중에 권력을 잡은 사람은 흥선군 이항이라는 사람밖에 없어요. 그래서 흥선대원군 이렇게 부른다고. 자, 이 흥선대원군이란 이항이라는 인물이 추사김정희의 제자예요. 추사김정희. 그래서 바위의 난꽃군 그림을 아주 잘 그리는 거로 유명한 사람이 대단한 지식인이에요. 이 사람이 중농파 계열의 실학자이기도 하고, 이 흥선대원군인 왕족 이항이라는 사람이야. 사도세자의 증손자가 되는 인물이야. 사람이. 이 흥선대원군이 10년간 권력을 잡아. 그런데 흥선대원군이 권력을 잡은 날 조선의 상황이 어떠냐면, 바닷가에서는 이상한 모양의 배, 그걸 한자로 이양선이라고 그래. 서양배 소리야. 서양배가 무역을 하자고, 통사를 하자고 요구하는 상황이야. 당시 흥선대원군이 권력을 잡은 날 상황이. 그리고 시골 농촌에서는 백성들이 먹고 살기 힘들다고 들고 일어나요. 농민 벌봉자, 벌떼같이 들고 일어난다 해서 봉기이래. 이 농민봉기는 1862년 1월 달에 경상남도 단성에서 농민봉기가 일어나서 인근에 15km 떨어져 있는 진주로, 유명한 진주 농민봉기, 그리고 여기 문희봉기를 포함해서 농민봉기가 전국 70여 군데에서 일어나. 62년부터 64년경까지. 이렇다고. 그러면 그 중간인 63년 12월에 권력을 잡는 게 흥선대원군이야. 흥선대원군이 권력을 잡은 날도 전국에서 농민봉기가 있었다는 얘기야. 그만큼 백성이 먹고 살기 힘들다는 얘기야. 그래서 흥선대원군이 하여야 될 일이 그 2가지야. 첫째, 백성이 먹고 살기 힘드니까 그걸 해결하라는 얘기야. 2번째, 이상한 모양의 배, 서양배에 대한 대책을 세워라. 이거야. 이 2가지가 포인트예요. 이게. 자, 그 중에 첫째, 흥선대원군이 대내정치요. 백성들이 먹고 살기 힘들어서 들고 일어난다고 그랬어. 그래서 왜 들고 일어나느냐? 전정, 군정, 항곡, 세금 때문에. 이걸 이 시대, 19세기 용어로 뭐라고 그러냐? 삼정이라고 그래. 삼정이라는데, 이게 무너져 내려서, 물러내서, 이래. 그래서 다른 말로 얘기하면, 거둘 수 취할 취. 거두어서 취한다. 그러니까 세금 걷는 얘기야. 세금 걷는 시스템이, 체제가 물러내져서, 똑같은 말이야. 예? 삼정물란이나 세금 걷는 제도가 무너져서나 똑같은 말이야. 삼정이라는 게 뭐냐면, 일단 토지세인 전세. 토지를 가진 자가 세금 내는 거, 이걸 전정,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그리고 국방세, 군역세. 요즘 말로 하면 국방세. 이걸 군정, 이러는 거야. 그리고 이 3번째 건 가난한 백성을 돕겠다고 실시한 거야. 고구려 때 유명한 2세기 고국전왕이 춘대춘합의 빈민구제제도를 한 적이 있어. 진대법이라고 했죠. 진대는 빌려준다는 뜻이야. 근데 그 진대법을 고려가 써요. 의료원인을 하는 창고다 해서 뭐? 의창. 조선도 갖다 써. 괜찮으니까. 봄에 농사자금을 빌려줬다가 가을에 수확하면 약간의 이자와 함께 돌려받겠다. 곡식을 환수, 돌려받는다 해서 환곡제도야. 그러니까 빈민구제책, 가난한 백성을 돕자고 나온 제도야. 세금이 아니라 원래는. 근데 이게 변질이 되는 거야. 세금으로. 이게. 그래서 환곡제도야. 이걸 일명 빈민구제용으로 나온 건데, 당시 조선사 이걸 환정이라고 그래. 예? 그래서 삼정 이러는 거야. 예? 삼정이 무너져 내려서. 그러니까 지방관이, 공무원이 지나치게 세금을 뜯어가서 100원만 뜯어갈 걸 요핑계 좁핑계 되고 900원을 뜯어가는 거야. 품위유지비, 나 택시비, 야, 너 오면 더 땀 흘렸는데 수건값, 이런 걸 무명잡사라고 그래. 국가 세금에 없는 거. 그래서 이런 거 저런 거 붙여갖고 100원만 걷어갈 걸 800원, 900원 뜯어가는 거지. 이명복, 저명복을 붙여서. 그래서 백성을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삼정이 무너져 내렸다. 삼정물란. 즉 정부의 통제력이 떨어지는 거지. 정부가 통제력이 떨어지니까 이런 올바르지 못한 행위가 나타나는 거야. 정부가 힘이 세면 이런 일이 안 나와요. 자, 흥선대원군 대내적인 개혁 정치를 하여야 되는 사연이 뭐냐? 삼정이 물러져 내려서. 즉 삼정물란. 다른 대로 수치체제의 문란 때문에. 그래서 백성을 위한 개혁을 하겠다는 얘기지. 자, 그러면서 이렇게 백성들이 어려우니까 첫째, 민생안정, 백성의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한 정책을 펴요. 그 첫째가 토지와 관련된 양전사업 실시야. 밭의 수량을 늘리는 사업. 쉬운 말로 하면 개간사업이에요. 개간사업. 자,
근현대사에서 양전사업이라는 말은 딱 두 군데밖에 안 나와. 첫째 흥선대원군, 두 번째 대한제국. 이 이외에 양전사업이라는 말이 나오면 틀리는 거야. 양전사업은 뭐라고? 흥선대원군과 대한제국 때 실시한 거야. 일제가 양전사업 한다고 했다. 그건 거짓말이야. 여기 전정, 토지에 관한 정책, 그리고 은결. 은결은 실제는 존재하는데 숨은 걸 은닉했다고 그래. 너 어디다 은닉했냐, 숨겼냐 이러잖아. 그래서 은닉되어 있는 토지 결수에서 은결. 실제는 존재하는데 토지장부에는 없어. 국가가 세금을 걷어야. 국가가 세금을 걷어야 할 토지장부를 뭐라고 그러냐면 양안이라고 해. 양안. 토지대장, 토지장부. 국가가 세금 받는 근거. 이 양안에는 없어. 양안에는 실제 내가 100평 갖고 있어. 그런데 국가공무원하고 짜고 아니면 국가공무원 안 짰대도 내가 거짓말을 하고 50평만 신고한 거야. 그럼 내가 100평 가졌다잖아. 그 50평은 신고가 돼서 양안에 나와. 근데 나머지 50평은 실제는 존재하는데 토지장부에는 안 나온다. 이걸 은닉되어 있는 토지장부에서 은결이라는 거야. 이런 토지를 찾을 필요가 있다. 이건 뒤에 무슨 말이 숨어 있느냐? 정부의 통제력이 떨어진다는 말이 숨어 있어. 왜? 이런 불법이 존재한다는 것은 그만큼 정부의 통제력이 떨어졌다는 얘기야. 예? 그래서 거기 은결색출, 장부상 누락토지 이래놨는데 그 은결색출을 밖으로 빼서 정부의 통제력 약화 이래. 왜? 흥선대원군이 집권하기 직전에 세드 정치를 하고 있었단 말이야. 왕권이 급격하게 무너졌다고. 그래서 이런 부정부패가 많은 거야. 그걸 바꾸겠다는 얘기야. 그리고 또한 군정, 국방세대도 동단위로 국방세를 받으마 동포제, 동단위로 군포, 동포제 이걸 곧바로 호단위로 해서 호포제를 바꿔. 여러분 그냥 호포제 이렇게 기억하면 돼. 호포제. 호포제의 실시야. 자, 그런데 이 호포제를 밖으로 빼서 이게 밖으로 빼봐. 빈여백으로 대충 호단위로 군포. 군포가 삼배나 무명. 포목 이러거든. 삼배나 무명. 이건 나중에 이게 분양, 돈으로 받아요. 돈으로. 처음엔 물건을 받다가 나중에 돈으로 받는 걸 바꾸는데 호포제, 여하튼 국방에 관한 개혁, 호포제의 실시요.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양반이 16세기부터 합법적으로 군대에 빠져나갔어. 불법이 아니야. 합법으로. 법망을 이용해서 빠져나갔어. 합법적으로. 학생이란 이름하에 서원, 사립중고등학교 학생이다. 향교, 공립중고등학교 학생이다. 학생증을 보여주면서 합법적으로 국방세내는 제도에서 빠져버렸어요. 16세기부터. 그래서 이게 양반이 16세기부터 국방세 내는 제도에서 빠져나갔던 걸 300년 뒤인 흥선대원군이 어이 국방세네 이래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300년 만에 부활을 시켜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흥선대원군이 대단한 사람이야. 이게 호단위로 국방세를 내라 해서 양반이 면역, 군역을 면제받는 특별한 권리, 특권이 어떻게 됐다고? 폐지되었다. 사라졌다. 이런 의의가 있어. 호포제의 시시란 양반이 면역특권 폐지야. 양반이 국방세를 안 내던 거에서 국방세를 내게 되었다. 그럼 어제까지는 농민만 국방세를 냈어. 근데 오늘부터는 양반도 내고 농민도 내. 그러면 농민의 부담은 어떻게 늙었어? 늙었어? 줄었어? 줄어요. 농민 부담 감소야. 그래서 민생안정책이야. 자, 이게 호포제의 의미야. 호포제란 양반이 군역을 면제받는 특권이 사라졌다는 얘기야. 예. 자, 그리고 아까 얘기한 환곡제도. 자, 이 환곡. 원래 이렇게 안 하기로 했는데 참 바꿨는데. 양심 문제가 있었어. 환곡은 가난한 백성을 돕겠다는 방법, 성격, 빈민구제야. 방법은 봄에 농사질 자금을 빌려줄 테니까 가을에 수확하면 갚아라. 봄에 대여해줘서 춘대, 가을에 수확하면 갚아라. 추납 이러는 거야. 이게 고구려의 진대법이야. 고려는 의창이라고 그러고 조선은 환곡이라고 불러. 곡식을 환수 돌려받는다 이래갖고 환곡제도. 그럼 환곡제도는 가난한 백성을 돕겠다는 제도 아니야. 그런데 왜 이게 백성이 열받는 요인이 되느냐? 환곡제를 비판하는 이유야. 환곡제가
백성으로 비판받는 이유야. 뭐냐? 정약용이가 아주 이거에 관해서 19세기 초반에 아주 유명한 표현을 한 게 있어. 좀 먹은 쌀 2말 빌려주고, 그러니까 못 쓰는 쌀 2말 빌려주고, 온전한 쌀 5말 받으니, 이런 표현이 있어. 그러니까 200원 빌려주고 500원 받았다. 원금 2배가 넘는 거지. 완전히 폭리 아니야. 이게 누가 이런 짓을 하느냐? 공무원이. 공무원이, 이게 문제야. 관리의 비싼 이자 대금. 요 밑에 OK저축은행처럼 관리 비싼 이자 대금, 고리대화 방지, 공무원의 부정부패를 막자는 얘기야. 그래서 사창제라는 걸 실시해. 환곡의 폐단, 환곡제를 비판하는 이유가 뭐냐? 관리 고리대화 현상 때문이야. 고리대화 현상 때문에. 그래서 백성의 흥선대원의 민성안정책의 포인트가 저 2가지야. 호포제와 사창제. 이 2가지가 핵심이야. 그래서 흥선대원이 어떤 방법을 내느냐? 인구에 따라서 4개 내지 5개 마을에 대체적으로 한 300명 정도야. 300명 정도를 한 세트로 보는 거예요. 여기 청주로 유명한 신라 촌락문사 하는 거 있잖아. 그것도 4개 마을 아니야? 인구 한 300명가량 된단 말이야. 그래서 300명을 기본 단위로 하는 거야. 이 4개 내지 5개 마을에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좀 머리에 지식이 있고 그나마 똑똑한 농민을 너희 농민들끼리 뽑아라. 그래서 그 사람을 권농 혹은 사수라고 불러. 그럼 국가가 벼 100가마를 빌려줄게. 그리고 4개 마을 중간에 창고를 하나 줘줄게. 그래서 그 창고를 사창이라고 그래요. 예? 그래서 쌀 100가마를 원래곡식, 종잣돈, 자본으로 삼아서 이 4개 마을의 가난한 백성이 빌려주세요. 그럼 봄에 빌려주는 거예요. 가을에 수확하면 한 9분의 1 정도 이자를 받아요. 그래서 10가마 빌려주면 1가마 이자를 받아서 11가마 정도를 돌려받으면 되는 거야. 누가? 농민 출신의 사수가. 이러면 이게 흥선대원이 하자는 거야. 이러면 누구의 개입이 없어. 누가 개입 안 하겠어. 이렇게 되면 농민끼리 빌려주고 농민끼리 돌려받는 거 아니야. 지금 환국제도의 폐단이 누구 때문이야? 공무원 때문이야. 그러니까 공무원의 개입이 없다고 이러면. 그래서 공무원의 개입을 막으려고 한 짓이야. 그래서 사창제라는 거야. 이 동네가 사창동 아니야? 이 동네 사는 한자로 이렇게 쓰는 사자야. 관청사자야. 관청이야, 관청. 관청이 갖고 있는 창고가 있었다 해서 사창이야. 이 동네 이름은. 그런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사는 뭐냐? 회사할 때 쓰는 사자야. 모일 사자야. 틀려 이게. 그래서 모였다 이거야. 창고가. 이런 거야. 예? 그래서 사창 이러는 거야. 이게 사창에 관한 얘기야. 사창제. 국가가 정책적으로 하는 거야. 가난한 백성을 돕기 위해서. 그럼 이 환곡의 폐단, 즉 다른 말로 사창제를 왜 했느냐? 관리 고리대화 현상을 방지하려고. 환곡의 폐단이 왜 나왔느냐? 관리 고리대화 현상 때문에. 이러는 거야. 자, 이게 흥선대원군 민생안정책의 핵심 2가지야. 첫째, 군역의 폐단을 시정하겠다. 예? 호포제. 그리고 빈민구제제도, 환곡제도의 폐단을 시정하겠다. 사창제. 이러는 거야. 이 2가지가 민생안정책의 핵심이야. 이 이외에 흥선대원군이 머리가 좋아요.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복장, 의복개혁을 해요. 그래서 TV 드라마 같은 데 보시면 양반의 도포라고 그래. 여기가 팔소매 밑에 붙으면 이렇게 천이 축 처지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걸 폼 잡고 걸으려면 이렇게 걸어야 돼. 이렇게. 이걸 팔자걸음이라고 그래. 이렇게 걸으면 걸려요. 이게. 못 움직여. 이렇게. 그래서 팔을 이렇게 휘저으면서 걷고 다녀야 돼. 이걸 팔자걸음이라 부르는데 이게 이상하게 걷는 거야. 하여튼. 예. 그걸 비생산적이라고 해서 싹둑 잘라버려. 그러니까 완전히 의복을 혁명적으로 뜯어고치는 거야. 흥선대원군이 이런 쓸데없는 낭비하지 말아라. 이게요. 그래서 그 첫 번째 보시면 남성의 도포가 변해가는 거야. 팔 부분이. 그리고 여성은 장식용인 가채라고 그래. 가짜머리. 저 가채가 비싸면 기와집 한 채 값이에요. 그러니까 10억을 이고 다니는 거예요. 머릿속에. 제정신이 아니지. 그 옆에는 흥선대원군이야. 예. 자, 그렇게 풍속개량을 했어. 이러면서 거기 그 밑에 동포라는 법을 지정하였다. 균역법에 관한 사료야. 그냥 보시면 알 테고. 자, 이런 민생안정이 어느 정도 되니까 아들을 위해서 왕권 강화책을 실시하시는 거야. 예. 자, 옆에 왕권 강화책이야. 그가 집권한 후 그러한 흥선대원군이야. 흥선대원이 권력을 잡고
3일 만에 국무회의가 열렸어. 처음 국무회의가 열렸어. 자, 그 3일 만에 국무회의에서 하는 말이야. 흥선대군이 뒤에는 12살 어린 고종임금이 앉아있고 흥선대군 앞에 앉아있는 거야. 그래서 왕의 아버지나 왕의 형 이런 사람들은 관리들은 이 가슴에 흉배라는 걸 차요. 문신관리인데 당상관, 고급관리면 쌍학, 학이 2마리 있는 걸 차. 당하관은 학이 1마리 그려져 있어. 이 가슴에 관복에 색깔 있는 관복을 입잖아. 무신은 당상관, 고급관리면 호랑이 2마리가 위아래로 그려져 있어. 쌍호라고 해서. 그래서 하급관리, 당하관이면 호랑이 1마리. 그런데 왕족의 인물들은 뭐를 하냐? 거기 첫 번째 중간에 5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일각수 기린 그림이 그려져 있어. 여기 뿔이 하나가 있는 해서 일각수라는 거. 이건 아프리카 기린이 아니야. 상상의 동물이야. 동양에서 얘기하는 순놈 기, 암놈 린 해갖고 합쳐갖고 기린이야. 상상의 동물은 한 쌍이 같이 다니는 거예요. 원래 원앙, 암놈 원, 순놈 앙. 그리고 대통령 뒤에 있는 문장 봉황 이러잖아. 순놈 봉, 암놈 황 이러는 거야. 이게 한 쌍이 세트야. 이게. 그래서 기린 그림을 황금색으로 다른 흉배를 차게 돼 있어요. 이게. 그래서 그걸 입고 출퇴근을 하는 거야. 자, 이러면서 흥선대군이 국무회의 석상에서 첫마디로 하는 말이야. 첫마디로. 자, 그 첫째 줄 끝에 보시면 나는 천리를 끌어다가 지척에 삼켰으며 무슨 소리냐? 천리는 뭐 십리, 백리, 천리 이게 아니고 천륜의 도리. 천리라는 말이. 천륜의 도리. 그게 무슨 소리야? 누구 얘기하는 것 같아? 자기 핏줄. 그렇잖아. 천륜의 도리는 자기 핏줄에 관한 얘기야. 자기 핏줄을 뭐 끌어다가 지척에 삼켰으며 지척은 바로 코앞에다가. 예? 지척에 삼가면 1척이 요거야. 30.33cm. 요 안에다가. 요 안에다 세워놓겠다고. 요 안에. 이걸 지척이라고 그러는 거야. 1척 앞에다가 지척에 삼켰으며 무슨 소리야? 왕실 가족을 정치에 참여시키겠으며 이 소리야. 이걸 해석해보면 나는 천리를 끌어다가 지척에 이게 무슨 뜻이라고? 왕실이 정치 참여 허용이야. 거기다 밑줄 치고 왕실이 정치 참여 허용 이래. 조선왕조는 왕실이 정치 참여를 허용을 안 했어요. 근데 흥선대군은 그걸 무시하는 거지. 그리고 태산을 깎아내려 평지를 만들고 태산이란 높은 산 깎아내려 평지를 만들고 또한 남대문을 3층으로 높인다. 하구만한 대문 중에 동대문도 아니고 남대문이래. 자, 이게 무슨 상징성이 있는 거야? 첫째, 태산을 깎아내려 평지를 만들고 이게 무슨 소리냐? 조선조 흥선대군이 권력을 잡기 직전에 가장 높은 관직을 갖고 있던 붕당이 있어. 그게 누구냐? 노론이야, 노론. 그래서 태산을 깎아내려 평지를 이게 무슨 소리야? 노론 축출이야. 노론을 관직에서 내쫓겠다는 얘기야. 노론 축출. 그리고 남대문을 3층으로 높인다. 하고만한 대문 중에 왜 남대문이냐? 누구 얘기하는 것 같아? 남인 등용. 남인을 좋은 자리에 등용하겠다. 왜? 자기 아버지, 자기 아버지네. 자기 할아버지, 뭐 사도세자, 그 정조 아버지, 그들 라인, 그 사도세자에 대해서 동정적 시각을 보인 사람들이 남인이야. 그러니까 흥선대군은 이 남인 계열 사람이란 말이야. 왕족이지만. 그래서 남인을 좋은 자리에 등용하겠다. 여기 빗대서 표현을 한 거야. 그래, 여러분은 생각은 어떠? 싫어요! 이러면 죽지. 예, 이래야지. 방법이 있어? 지금 독재자인데? 그렇잖아. 이게 흥선대군이 권력을 잡자마자 첫마디야. 이게. 내 집안 식구를 데려다 쓰겠다. 너희 못 믿겠다, 이 소리야. 그리고 노른놈 내쫓아버리고. 그리고 뭐 왕실의 긍정적인 이 충성을 해왔던 남인은 좋은 자리에 등용하고. 이러는 거야. 이게 그 소리야. 이게 흥선대군 첫마디야. 이게.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이걸 한마디로 축약하면 정치개혁을 단행한다. 안동김씨로 대표되는 세두정치를 근절, 끝내자. 어떻게 끝내냐? 노론을 내쫓고 남인 중심의 인재를 등용하고 이런 식이었다는 얘기야. 뭐를 위해서? 왕권 강화를 위해서. 이런 거야. 그러면서 또한 왕권 강화를 위해서 신권 강화의 상징기관이었던 비변사를 축소해. 1863년에. 그래서 비변사가 했던 기능 중에 정치는 의정부로 돌려보내버리고 군사는 3군부로 하는 대로 돌려보내버리고 전에는 이스나마 하나 했거든. 의정부하고 3군부가 이걸 힘을 실어주겠다는 얘기야. 그래서 비변사를 껍데기만 만들어 놓은 거야. 핵심 권력은 다 빼버리는 거야. 그리고 1년 뒤에 비변사를 없애버려요. 1년 뒤에 비변사 폐지. 자, 요 흥선대군 부분이 전근대사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한두 개가 있어요. 그중 시간을 보내면 안 되긴 하는데 옆에 여백에다가 그러라고 여백을 만드는 거니까
비변사. 옆에 여백 있잖아. 비변사. 자, 비변사가 처음 설치됐어. 이게 어느 때냐? 16세기 초반의 중종 때. 어떤 성격의 기구로 비변사가 설치됐냐? 임시 군사 회의체로. 일종의 우연해. 일종의. 그래서 처음 설칠 때는 이걸 뭐라고 그랬냐? 변방에 대해서 알지자 잘 아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관청에서 지변사. 우두머리가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이러거든. 우의정. 왜? 영의정은 총괄하는 사람이고 좌의정은 문신관리 쪽을 통제하는 사람이야. 이호예, 이 행정부, 호 재정부, 예 교육부. 문신 쪽이야. 그리고 우의정은 병형공, 병 국방부, 형 법무부, 공 건설부. 이건 이과 쪽. 이과 쪽. 그 중에 이게 우의정을 얘기하는 거야. 예? 그래서 국방부니까 변방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관청의 우두머리, 재상이 해서 중심이 돼서 회의를. 그래서 처음에는 이걸 지변사 재상회의라고 불렀어요. 비변사라고 안 하고. 그랬다가 얘가 정식 관청이 돼. 이걸 뭐라고 하냐면 항상 설치해서 상설화라고 그래. 16세기 중반 중종의 아들 명종 때. 명종 때. 왜구가 5,000명이 쳐들어와서 전라남도 강진 진도가 쑥대밭이 돼버렸어. 이걸 을묘해변이라고. 을묘년에 갑을 이랬잖아. 을묘년에 1555년. 을묘년에 왜구가 쳐들어와서 난리가 났다. 을묘해변. 을묘년으로 정식 관청으로 만들었어. 예? 1555년에. 이랬던 비변사가 40년 뒤에 임진왜란이 일어나. 임진왜란이 일어나면서 비변사의 기능이 확대가 됐어. 선조 때. 16세기 말엽에. 1593년에 12월에 확대가 됐어. 왜? 임진왜란 전쟁이 일어났어. 많은 건물 무너졌어. 많은 사람을 죽었어. 시체가 나뒹굴어. 한다고? 그러니까 국가의 난리를 수습하잖아. 그래서 정부에서 국난, 국가의 난리를 수습할 필요가 있어. 국난 수습위원회라는 걸 세워야 돼. 그런데 시간이 없고 돈이 없어. 그러니까 기존 관청 중에 별로 하는 일 없는 관청을 찾았어. 찾았더니 비변사라는 별 볼 일 없는 관청이 있더라고. 그래서 이 비변사를 국난 수습위원회로 바꿔버린 거야. 네? 그래서 비변사에 참여하는 인구가 늘어요. 국가의 난리를 수습해야 되니까 모든 고위 관리가 다 모이는 거야. 70명에서 80명이 모이는 거야. 한 10명 내외에 있다가 7, 80명의 고위 관리가 다 일리 출근하는 거야. 영의정도, 좌의정도, 우의정도, 장관도, 서울시장도 밥만 먹으면 일리 출근하는 거야. 국가 난리 수습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7, 80년의 고위 관리가 다 모인 거야. 이걸 이래놓고 임난이 끝났으면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귀찮으니까 그대로 써요. 그래서 비변사의 기능이 강화가 된 거예요. 비변사가 막강해진 거예요. 이게 어느 때냐? 인조 때. 17세기 전반. 이래로. 일반 정무라고 그래. 정치 업무. 일반 정무도 담당. 심지어 공주님 결혼식 하는 것도 여기서 담당하는 거예요. 그랬다가 이게 19세기 국가정치, 국정 최고 기구가 됐어. 국가정치 최고 권력기구가 됐어. 이건 19세기 정조의 아들 순조 때부터 19세기 초반 이래로 국정 최고기구가 됐어. 이게 어느 때냐? 19세기 안동김씨 풍양주씨가 권력을 잡은 세도정치기야. 세도정치 때. 그러니까 안동김씨 풍양주씨가 비변사를 통해서 권력을 좌지우지하는 거야. 왜? 이걸 폐지시킨다고. 폐지. 누가? 19세기 중반 고종 때 흥선대원군이.
없애버려. 흥선대원군이. 그래서 비변사는 16세기 초반에 생겼다가 19세기 중반 흥선대원군 때 사라져요. 예. 집약을 하면 비변사는 임시 군사회의에서 국가정치, 국정 최고기구로 이렇게 변해갔어. 임시 군사회의에서 출발, 국가정치 최고 권력기관이 됐어. 예. 그러면 이는 뭘 가져오냐? 왕권 강화가 나타나서 약화가 되었어. 임시 군사에서 국가정치 최고기구가 됐어. 비변사라는 데가 70명, 80명이 모인. 그럼 이는 왕권 강화를 가져올 것 같아? 왕권 약화를 가져올 것 같아? 약화를 가져와. 왜? 대신들은 한 군데 모이면 안 돼요. 그래서 업무에 따라 대신은 못 모이게 만들어 놓은 거란 말이야. 근데 본의 아니게 국가에 난리가 나는 바람에 모인 게 된 거야. 본의 아니게.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대신들이 모이면 연합을 결성한다고. 어떻게? 교육부 장관이 국방부 장관한테 지나가는 말로 우리 아들 내일 군대 가는데 이래. 커피 마시면서. 무슨 소리야? 국방부 장관이 바보냐고. 군대 편한데 보내달라. 이 소리 아니야. 알아서 해줘야지. 가만히 보니까 편한데 보내줬어. 교육부 장관이. 잘 알아들었네. 속으로 이러고 마는 거예요. 그럼 어느 날 국방부 장관이 우리 아들 내일 수능 보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시험지 빼달라는 얘기 아니야? 빼줘야지. 받아먹었으면 기부했는데 테이크 아니야. 이렇게 대신들이 연합을 해요. 그러면 뭐가 일어나? 신권 강화가 일어나. 이는 왕권 약화를 가져오거든. 그래서 대신들은 한 군데 쏠리면 안 돼요. 업무에 따라서 이게 나눠져 있어야 돼. 근데 본의 아니게 국가에 난리가 되는 바람에 쏠린 거야, 이게 지금. 예? 그래서 왕권 약화를 가져와. 뒤집어 엎어서 신권 강화란 말이야. 그 신권 강화의 상징이 세두정치라고. 그게. 그럼 이는 아울러 의정부도 팔이 날려. 의정부의 약화야. 왜?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을 만나려면 의정부로 가야 되는데 의정부가 뭐 만나? 어디 가야 만나냐? 비변사 가야 만나요. 그 의정부가 있으나 마나지. 이렇게. 자, 요게 비변사의 얘기예요. 요게. 그런데 이런 현상이 어디에도 있다고? 고려에도 있어. 11세기 현종이 만드는 거. 그리고 원나라 간섭기 충렬왕 때 최고 권력기관이 된 거. 그게 뭐야? 도병마사지, 도병마사. 도병마사가 도평의사사로. 이거. 그래서 고려 도병마사와 조선조 비변사는 임시군사회에서 국정 최고기관으로 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리고 또한 왕권 약화를 초래했다 하는 공통점도 있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이게 전근대사하고 연결이 돼. 이 부분은. 그 비변사를 흥선대원군이 없앴다 이거지. 대단한 사람이야, 흥선대원군이. 자, 그러면서 거기 군사력 강화, 해군사령관, 수군통제사의 지위를 격상시켰고, 그리고 훈련도감에 포수를 선박했고, 강화도에 포대를 설치했고, 그리고 거기에 나와 있진 않은데 이게 있어. 흥선대원군이 무조건 쇄국을 한 건 아니야. 나름대로 머리를 썼어요. 그래서 한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면제배갑이라고 해서 이건 지금 복원된 건데 헝겊 13겹을 붙여서 방탄복을 만들어. 그래서 강화도 군인들한테 이걸 지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외세가 이게 프랑스 1860년 이 8월 음력 8월 9월에 프랑스가 쳐들어와요. 강화도로. 그걸 병인양이라고 그러는데 그 병인양일 때 처음 지급했어. 3차 전쟁 때. 그러니까 프랑스 애들이 총을 쏘니까 조선 백성들이 아따고 이러고 마는 거야. 안 죽는 거야. 그러니까 동양 사람들은 불사신 이렇게 소문이 났다고. 그러고 난 뒤 1871년에 신미양요. 미국이 쳐들어왔어. 이게 맹활약을 해. 암만 총을 쏴도 안 죽어. 조선놈이. 그래서 미국이 퇴각을 하는 거야. 그런데 이제 프루스처럼 청나라 통역관이 저 제유가 헝겊인데 이러는 거예요. 헝겊은 불질러버리면 되잖아. 그래서 퇴각하던 미군이 돌아와서 화살에 불을 붙여 공격해. 불화살로 공격을 하는 거야. 그래서 결국 조선 아군이 피해가 커봐야 2명 죽었어요. 누가 죽었냐? 총사령관 어제연이 팔딱팔딱 뛰다가 따급하니까 이른모를 병사 하나 붙잡고 바다로 폭 들어가서 지금까지 안 나와요. 그래서 아군 피해가 딱 2명이요. 어제연과 부하. 그 부하는 이름을 몰라. 그게. 미군은 12명이 죽었고 그리고 조선군은 딱 2명이 죽었어. 총사령관 어제연과 부하. 이렇게 됐어. 이게 방탄복의 활약이에요. 헝겊방탄복에. 그리고 강화도에 거기 5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오른쪽에 저게 탱자나무라는 거야. 귤 새끼. 여러분 탱자 못 봤지? 탁구공 크기만한 게 탱자라는 게 있어. 안에 껍데기를 까면 좀 신데 순씨야. 거의 다 씨야.
그러니까 그 시그먼트, 귤 보면 이렇게 안에 있잖아. 그걸 시그먼트라고 해. 조각조각 시그먼트라고 그러는데 그런 게 거의 없어. 그냥 완전히 씨만 먹는 거예요. 그 탱자야, 탱자. 그 탱자나무를 심었어. 왜 탱자나무 심냐? 탱자 가시가 이만해요. 나무 가시가. 완전히 무슨 철망 가시 같아. 그래서 여기 지나가면 죽어요. 심하면. 그리고 또 이 가시가 이렇게 엉켜 있어. 그 지나가다 보면 다 찔려요. 찔려도 그냥 장미 가시 찌끔찌끔 찔린 게 아니야. 나무가 뾰족해서 이만해. 이게. 궁금하면 강화도 가서 봐. 강화도 그 광성진이라는 데 가면 이게 이 나무가 지금도 있어. 흥선대군이 심은. 그러니까 외세가 쳐들어오면 여기를 지나와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 찔려서 죽어라 이 소리야. 예. 나름대로 머리 썼다니까 흥선대군이. 예. 그러니까 흥선대군의 나름대로 전략이야 그게. 그중 상진이 면제배갑이라는 방탄복이 출연이야. 예. 자, 그게 군사력 강화의 얘기야. 그리고 법전편찬. 이 법전편찬은 지금 민생안정, 백성을 어렵게 만드는 게 누구 때문이라고? 누구 때문에 백성이 어려워? 세조정치로 인한 공무원들 때문이지. 그래서 공무원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 법을 갖고 때려잡으면 돼요. 이게 흥선대군의 생각이야. 쓸데없는 짓하고 법을 바꾸자 이거야. 그래서 법을 만든 지 60년도 안 됐어. 정조가. 왜? 15세기 세조 때 경국대전이라는 걸 만들었어. 그래서 3번의 수정을 거쳐. 그래서 성종 때 발표를 했어. 이게 유명한 경국대전이야. 이게. 그래서 300년이 흘렀네. 그러니까 300년간 세월이 흘렀으니까 경국대전 2를 만들었어. 그걸 속경국대전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말이 줄어서 뭐라고 그래? 속대전이라는 게. 그러니까 경국대전, 그러니까 1편, 2편, 국법, 신법이 있는 거야. 이걸 정조가 하나로 합쳐버렸어. 이걸 경국대전 통합편이라고 그래. 줄여서 대전, 통편 이라는 거야. 경국대전 통합편 이 뜻이야. 합쳤다 이 소리야. 합보냐? 합쳤어. 자, 이런 지 60년이 채 안 됐어요. 그걸 흥선대군이 다시 손보는 거야. 그럼 이놈의 세상이 60년 만에 얼마나 변했다고 이거 손을 보느냐 이거야. 그러니까 흥선대군은 세상이 변한 게 아니고 다른 용도로 법을 손보는 거야. 다른 용도로. 뭐? 지금 백성을 못 살게 군 게 공무원이라고 그랬지. 공무원의 행정법을 좀 뜯어고친 거야. 만일 공무원이 민간인한테 식사 대접을 받았다. 사형. 뭐 피자 얻어먹었다. 다리 하나 잘라라. 강력하게 법을 만들어버리는 거야. 공무원 처벌을 위해서. 그러면 공무원이 부정부패 안 할 거 아니냐. 이게 흥선대군의 생각이야. 후일 대만에 싱가포르라는 나라가 이런 식으로 해요. 그래서 싱가포르이 세계적으로 공무원 청렴도가 세계 최고야. 공무원이 부정부패를 못해. 걔네들은 부정부패에다가 한국 돈 한 10만 원 이상 뇌물 받아먹으면 사형이에요. 그럼 10만 원 받자고 사형 당하냐고. 그렇잖아. 공무원이 청렴도가 세계 최고가 싱가포르야. 그걸 어디서 배웠냐? 대만한테 배웠어요. 장제스한테. 그래서 경제는 한국의 박정희한테 새마을운동을 배우고. 그 싱가포르이 그 조그만 나라가 급서 세계적인 강국으로 성장한 거야. 그 싱가포르라는 나라. 얼마 안 됐어요. 싱가포르이 그런 지가. 그 원주가 흥선대군이야. 그 대전 해통이야. 자, 대전 해통이라는 걸 왜 만들었다고? 부정부패 공무원을 통제하겠다는 얘기야. 즉 관리의 고리대화 통제야. 대전 해통을 밖으로 빼서 관리의 고리대화 통제. 그게 대전 해통. 그리고 시행법인 육전조례. 육전조례는 필요 없고 대전 해통을 만든 사연이야. 자, 이러면서 백성을 못 살게 하는 온상, 뿌리는 서원이라고 본 거야. 그래서 600개 이상의 서원을 없애요. 그게 서원정리야. 그러니까 조선조에 서원정리한 인물이 3명 있어. 첫째가 영조, 300개 없앴어. 두 번째 철종, 강화도령으로 유명한 철종. 철종은 18개를 없앴어. 자기가 임금이던 시절에 만들어진 서원만 없앴어. 18개를. 그리고 흥선대원군 600개 없앴어. 이게 서원정리한 대표적인 세 인물들이야. 예. 그리고 임진왜란 때 불탄 경복궁을 다시 세우겠다. 경복궁 증건. 근데 1차 완공을 했어. 그런데 의문의 화재가 났어. 그게 희한하게 80여 칸의 이 건물이 불타는데 그 80여 칸의 목재, 원목이 있었어. 건물을 복원하기 위한 그 원목을 보관하고 있는 건물만 희한하게 불탔어. 그러니까 누가 의도적으로 불지른 건지. 안동김치가 불질렀겠지. 방해하려고. 그런데 범인이 아직 밝혀지진 않았어. 그럼 아직도 안 밝혔으면 앞으로도 못 밝힌다는 얘기지. 이렇게 의심을 해. 그래서 흥선군이 포기하지 않고 또 세워요. 그래서 결국은 완공을 하지. 원래 경복궁보다 크게 만들었어. 지금 다 완성된 게 아니야. 현재도 경복궁이 진행형이야. 현재도 경복궁이 다 완성된 게 아니야. 그래서 경복궁을 가보시면 경복궁 안에 사진 찍어서 보여주겠다. 근데 풀밭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데가 있어.
단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건물에 풀을 쫙 깔아놓은 데가 있어. 그 조선은 정원이 집 마당이고 관공서가 이렇게 풀밭 깔고 그런 짓 안 해요. 그 무슨 소리냐? 여기 건물이 있었는데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요. 몰라서 못 만드는 거야. 그래서 그냥 밋밋하게 흙을 갖다 놓긴 미안하니까 풀밭을 살짝 깔아놓은 거야. 이게 원래 멋으로 그렇게 한 게 아니야. 원래 건물이 있어야 되는 자리야. 경복궁에 가면 그런 자리들이 보인다고. 그게 빈 자리야. 아직도 채워야 되는 자리들이야. 그게 그런 사연이 있어. 경복궁 중건이야. 이러는 과정에 돈이 필요하니까 강제 기부금을 받아. 그걸 원납전이라고 그래. 흥선대원군 원해서 납부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백성들은 원나하면서 납부한다. 이렇게 해석하고 서로 해석이 좀 달라. 여하튼 원납전이야. 그리고 사대문 통행세를 받고 그래도 돈이 딸리니까 100원짜리 상평통보를 만들어. 그래서 당 현재의 100배가 되는 돈. 그러니까 100원짜리 상평통보 이 소리야. 그러니까 백성들이 비과서 이 당백전을 땡전이라고 그래. 너 돈 있냐? 나 땡전 한 입 웃는데? 그러잖아. 그 땡전이라는 게 당백전을 얘기하는 거야. 예? 당백전 남발. 돈을 마구 찍어 제끼는 거지. 예? 돈이 딸리니까. 그리고 나무가 필요하니까 양반 묘지 주변에 있는 나무를 강제로 잘라서 떼요. 그리고 백성의 무상노동기간이 후격의 의무라고 해서 무상노동기간이 1년 중 6일이에요. 그런데 1년 내내 공짜로 일을 시켜먹어. 그래서 이때부터는 백성이 서서히 열받기 시작해. 그래서 자, 이게 경복궁 중건이야. 이러면서 백성들이 힘드니까 서울 시내는 농민 백성이 얼마 없어. 고위직만 있고 양반네만 있지. 그래서 경기도 일원에서 농민을 강제로 구격으로 데리고 오는 거야. 그래서 잠자리를 마련해 주고 그래서 1년 내내 공사를 시켜먹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서 주말에는 흥선대원군이 나는 평일에는 일 시키고 주말에 토요일 일요일에는 쉬게 했어. 토요일 날 오전까지 근무하고 오후부터는 쉬게 했어요. 그러면서 축제 한마당을 여는 거예요. 토요일 날 오후에. 그래서 노래잔치, 트로트 대전 이런 걸 하는 거야. 그래서 나온 노래 중에 하나가 거기 경기 경복궁 타령이라는 거야. 경기도 백성을 위한 경복궁 타령. 그래서 하단에 보시면 거기 민요인 경복궁 타령이라는 노래가 이때 만들어진 거예요. 흥선대원 때 경복궁을 준공하는 과정에. 그래서 노래 이름이 경복궁 타령이라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거기 보시면 경복궁 중건에 다 들어간다 하는 가사말이 나오잖아. 그 경기 경복궁 타령하는 거야. 오케이? 자, 이게 흥선대원군의 왕권 강화책이야. 자, 그럼 정리. 첫째, 흥선대원군의 대내적인 개혁을 단행하는 배경 뭐라고? 삼정문란. 그렇지? 중요한 건 이거 하나야. 정리해보면 별거 없어 이게. 대내 개혁을 단행한다. 왜 했냐? 배경. 전정, 군정, 황곡 세금 내는 제도가 무너져서 삼정문란 때문에. 이런 거야. 내용. 약간 질은 떨어지지만 내용에서 두 개만 기억을 해. 첫째, 군역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한 호포제. 호포제란 양반이 면역특권이 사라졌다. 이게. 다음, 환국제도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한 뭐가 나왔다고? 사창제. 사창제. 사창제는 왜 했느냐? 권리 고리대화를 방지하려고 한 거야. 왜? 약간 질은 떨어지지만 기억할 필요가 있어. 이러한 흥선대원 개혁 정치가 오늘날 학자들이 보니까 좀 아쉽다. 한계. 아쉽다. 이 소리야. 예? 왜 아쉽냐? 흥선대원군도 양반이야. 땅을 많이 갖고 있다고. 지 땅 뺏기는 건 싫은 거야. 예? 그래서 내가 지배층을 해먹는다는 전제주권 하에서만 개혁을 해. 이걸 양반 중심의 신분제를 유지한다는 전제주권 하에서의 개혁이야. 근원적인 혁명이 안 되는 거야. 이게 그걸 체제 내의 개혁이라는 게. 체제 내의 개혁에 불과했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해결책은 못됐다. 예? 체제 내의 개혁에 불과했다. 흥선대원군 개혁 정치의 핵심이 세 개야. 중요한 게 첫째, 대내적인 개혁을 단행하는 배경 삼정문란 때문에. 아쉬운 점, 체제 내의 개혁에 불과했다. 다른 말로 하면 양반 지배체제 유지하는 데 급급했다. 얘기야. 한편 대외 사건. 그래서 그 끝에 보시면 5페이지 하단 체제 내의 개혁에 불과했다. 이 소리야. 그리고 대외 사건 한 장을 넘기면 대외 사건은 사건 전개 과정인데 대외 사건은 순서를 첫째 알아야 돼. 사건 순서를.
전개. 1866년, 63년 권력을 잡았으니까 66년 병인년에 갑을병이니까 6이요. 4, 5, 6이니까 병인년에 천주교인 흥선대군의 박해 사건이 벌어져. 이걸 병인 박해라고 그래. 72년경까지 계속하는데 이게 병인 박해야. 이 병인 박해가 왜 일어나느냐? 이게 1860년 1월 3일 날 러시아가 조선한테 무역하재, 통상, 무역합시다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한반도 주변의 대륙국가 중에 가장 강대국이 러시아라는 나라야. 그 강대국인 러시아가 오픈더도 통상합시다 이러는 거야. 근데 조선이 싫어 그러면 러시아가 쳐들어올 것 같아. 그래서 조선이 바짝 긴장을 해. 러시아의 통상 요구야. 상공업을 통하자, 즉 무역하자 이 소리야. 요구야. 그러니까 흥선대군이 이걸 거절하면 쳐들어올 것 같고 또 무역을 하자니 그렇고 양반이 싫어하니까 고민이야. 그런데 흥선대군의 둘째 아들이 고종임금이야. 고종임금의 유모가 있어요. 유모의 남편이 남종삼이라는 중농파 실학자고 천주교 신자야. 남종삼이라는 거야. 당시 흥선대군은 천주교 박해를 안 했어. 왜? 자기 부인도 천주교 신자예요. 그러니까 천주교 박해를 안 했어. 사도세자를 옹호하는 사람들을 전근대에서 시파라고 그래. 사도세자를 비판하는 사람을 벽파라고 그러고, 근데 시파는 주로 남인이 많았고 벽파는 노론이 좀 많았어. 그런데 시파가 권력을 잡으면 천주교 박해를 안 했어요. 왜? 천주교 세력이 많아. 정약용 이런 사람들. 예? 벽파가 권력을 잡아야 천주교를 탄압하는 거야. 이게 일반적이야. 그래서 흥선대군은 시파 사람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천주교를 박해할 이유가 없어. 심지어 자기 부인도 천주교 신자니까. 그렇다고. 그러니까 이 남종삼이가 뭐라 그러냐? 제가 아시다시피 천주교 신자 아닙니까? 근데 지금 전주에 베르노 대주교라고 아치비숍, 축의금 밑에 단계. 이 베르노 대주교라는 사람이 전라도 전주에서 포교 활동을 합니다. 조선은 천주교 박해 안 한다니까 포교 활동을 해. 그 사람을 만나시면 지금 프랑스의 동양함대라는 배 5척이 저 중국 광동항에 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척만 인천 앞바다에 갖다 놓으면 러시아가 함부로 못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오랑캐로 오랑캐를 막자는 얘기지. 그러니까 머리를 잘 쓴 거지. 예? 그 데스 그 아이디어인데. 그래 알았어. 그럼 내일 카페벤에서 3시에 베르노 대주교 만나게 해달라. 이랬어. 이렇게 약속을 정했다고. 그런데 그 다음날 젊은 프랑스 신부 사스탕이라는 놈이 있어. 24살인가 그런데 사스탕이라는 놈이 안동김 씨 세력한테 이걸 자랑을 해요. 우리 대주교께서 흥선대군 만나기로 했다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안동김 씨가 열받은 거야. 왜? 서양하고 안 놀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뒤에서는 서양하고 손잡고 앉았잖아. 그래서 이걸 국무회의에서 항의를 한 거야. 이걸. 그래서 흥선대군이 나 그런 사실 없다. 그럼 증거를 내놔봐. 어떻게? 천주교인 쳐라 이러는 거야. 그래서 그 베르누 대주교를 포함해서 외국 신부 9명 그리고 조선 천주교인 8,000명을 죽여요. 이게 병인 박해라는 천주교 박해 사건이야. 1년여에 걸쳐서 그런다고. 그래서 프랑스와의 접촉 시도가 있었어. 이 개화기는 나라를 물어볼 수 있어. 나라를. 그래서 내가 지금 나라에 공들이는 거야. 이 병인 박해라는 사건 뒤에 뭐가 있다고? 러시아의 통상 요구 때문에 시작된 거야. 조선이 누구하고 손잡으려고 했다고? 프랑스하고. 그러니까 이 병인 박해 뒤에는 러시아도 있고 프랑스도 있는 거예요. 여기가. 그래서 1년여에 걸쳐서 천주교인을 탄압하기 시작해요. 가장 유명한 데가 서울 마포에 가면 합정동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지금 서울 마포에. 거기에 가보시면 천주교인들은 여기 한 번씩 성당 다니는 사람은 여기 한 번씩 다 가봤을걸? 절두산 성당 있어요. 절두산 성지라고 그러는데 절두라는 게 뭐예요? 머리 잘랐다야. 이게 천주교인 머리 잘라서 죽였다 이 소리야. 그게 8,000명을 머리 잘라서 죽였다고. 거기에 성당을 세우는 게 마포구 합정동의 절두산 성지라는 데야. 지금도 천주교 신자들이 여기 많이 가요. 이게 병인 박해 사건이야. 이게. 자, 그게 첫째. 두 번째 거기 보시면 음력 기준이야. 음력 7월에 평양 대동강을 서울 한강으로 착각하고 미국 배가 들어와요. 제너럴 셔먼호 세 척의 배인데 대피배가 얘야. 제너럴 셔먼호 불탄 사건, 소각 사건이라고 그래. 7월에 평양 대동강으로 한강으로 착각하고 오픈도도 무역합시다 이러는 거예요. 미국 배가. 그럼 이 당시 평양시장이 누구냐? 박지원의 친손자 박규수라는 사람이야. 이 사람이 아직 개아빠 우두머리 하기 전 얘기야.
이게 이건 내가 결정할 일 아니야. 그럼 누가? 서울에 있는 흥선대원께서 결정할 일이다. 잠깐 기다려봐. 내가 여쭤볼게. 그리고 일주일을 그냥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왜? 어차피 흥선대원한테 얘기해봐야 무역 안 해요. 답은 정해져 있어. 세국. 이렇게 답은 이미 결정이 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가봐야 다리만 아파. 이게. 그래서 차일피일 시간을 보내. 그런데 대동강 물이 일주일 지나면서 빠져. 이 홍수철이라 물이 불었었거든. 그래서 평양 이 미국 배가 물이 많으니까 내륙 깊숙이까지 물이 많으니까 이게 큰 배가 들어와도 된단 말이야. 이게. 그래 들어왔어. 근데 자고 일어나면 물이 쭉쭉 빠져나가는 거야. 그럼 물이 얼마 없으면 배가 못 가요. 못 움직여요. 이게 암초에 돌에 부닥치면 안 되니까. 그래서 겁먹고 일주일 만에 배를 바깥으로 빼요. 먼 바다로. 일반적으로 큰 배에서 작은 배로 옮겨 타고 육지로 온다고. 이게. 그런데 물이 많이 불어서 그냥 배 타고 깊숙이 들어왔던 거야. 이게. 딱 어쩔 수 없이 배를 뺄라 그래. 그럼 배를 빼려면 지금 물이 자꾸 빠지는 상황이라 밑에 암초가 바위가 있으면 배 밑창이 깨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눈치 봐가면서 서서히 가는 거야. 그러니까 평양 군민들은 옛날에는 서양배가 저 멀리서 있었다고. 눈에 사람이 안 보였었어. 서양배네? 이러면 끝이야. 지금은 바로 코앞으로 지나가는 거야. 이렇게 구경 나온 거야. 노란 머리, 빨간 머리, 별놈 다 했네. 이러면서. 그러니까 평양 군민 500여 명이 구경 나온 거야. 그러니까 배 기관장 스티븐슨이라는 사람이 졸제 동물원 원숭이가 된 거 아니야. 그래 얘네들을 멀리 보내려고 땅바닥에 대고 총을 쏘는데 이게 재수없이 돌뿌리에 튀면서 임산부가 쓰러져요. 돌뿌리 맞고. 그러니까 평양 군민들이 도른 거예요. 바쁘니까 중간 생략할게. 주변에서 못 쓰는 배를 끌어다가 나무를 올려서 불을 보내갖고 이 배 쪽으로 보내요. 그래서 제네럴 셔먼하는 배가 홀라당 불떴어. 소각 사건. 이러는 거예요. 이게 평양에서 누가? 미국 상선이야. 미국 배. 제네럴 셔먼 소각 사건이라는 거야. 이게 음력 7월의 얘기야. 그러면서 연이어서 거기 병인양요 하는 게 나타나. 자, 양요가 중요해. 양요가. 거기 보시면 음력 9월에서 11월 1일 날까지인데 음력 9월 10월. 병인년에 1860년에 서양오랑캐가 요동 난리 폈다. 이거. 난리 폈다. 양요. 1860년 9월 11월 초까지. 자, 이게 포인트예요. 여기서. 어디로 쳐들어왔냐? 서울 들어오는 길목 강화도로. 누가? 프랑스가. 강화도로 프랑스가 쳐들어온 거야. 프랑스 배가. 동양함대라는 배가. 명분은 왜 우리 베르누 대주교 처형했냐? 이러는 거야. 이걸 구실로 들어와. 들어와서는 뭐라고 그러냐? 오픈더도어, 무역하자. 이러는 거야. 저거 관심 없어. 베르누 대주교 죽은 거 별 관심 없어. 들어올 때만 핑계야. 들어오고 난 뒤 책상 의자에 앉아서는 야, 무역하자. 이러는 거야. 이게 병인양요야. 이게. 그러니까 조선정부가 싫어. 이랬단 말이야. 그래서 포격을 가한 거야. 얘네가. 이때 활약한 한국 장군 그리고 의병장. 이걸 어떻게 기억하느냐? 한문 수정. 이렇게 기억해. 한문식 사고방법을 뜯어고치려고 했다. 한성근이라는 사람은 문수산성에서 프랑스를 격퇴. 그리고 양헌수라는 사람은 정족산성에서 프랑스 격퇴.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한문수정. 이렇게 두드려 맞춰. 어차피 쓰라고 나올 거 아니잖아. 그래서 여하튼 프랑스를 격퇴한 거야. 그러니까 조선이 기가사로 서양놈 별거 아니네. 이러는 거야. 이러고 있던 판인 2년 뒤에 1868년 유택의 독일상인 오페르트라는 사람. 내가 지금 3번째 온 건데 오페르트 독일 사건이 벌어져. 이 유택의 독일인인데 독일인이야. 배 3척을 갖고 전 재산을 털어서 귀한 물건을 싣고 조선에 금하고 바꾸러 와요. 오픈도도 무역하자. 조선정부가 싫어. 이러는 거야. 그러면 기름값 들고 인건비 주고 그랬는데 그냥 무역을 안 하고 독일 돌아가면 망해. 저는. 그러니까 얘는 머리를 쓴 거야.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래서 자, 이 권력자가 누구냐? 흥선대군이다. 아버지 있냐? 있다. 어디 있는데? 죽었다. 무덤은 어디 있냐? 아산에 있다. 옛날 예산. 지금 아산. 아산에 있다. 가자. 이런 거야. 갔어. 이게 이 도고 있는데 아산. 거기에서 무덤을 파요. 이거 흥선대군의 아버지가 남현군이라는 사람이야. 남현군 무덤을 파. 죽은 지 한 13년 됐는데 무덤을 파요. 무덤을 파다 보니까 이걸 회격이라고 그래요. 회격. 이게 지금 그 방법을 잘 모르는데
관이 있어. 관 밖에 이렇게 물, 모래 하고 뭐 이렇게 고령토하고를 섞어. 배합비가 섞으면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게 딱딱해져. 딱딱해져서 나중에 몇십 년이 지나면 강철보다 세대요. 이게 이걸 회격이라고 한자로 부르는데 이게 왕실 무덤은 다 이렇게 하게 돼 있어요. 이게 지금 이 기술이 이 비법이 정확하게 잘 모르는데 이걸 그런데 당시 남현금 무덤이 이 비법으로 돼 있다고. 이걸 밤새 깨는 거야. 이게 안 파지니까. 70명의 그 인근에는 보령, 대천, 예산 이런데 천주교 신자를 데려다가 돈 주고 인건비를 데려다가 밤새 깨고 앉았는 게 이 독일상인이. 근데 새벽에 여기를 지키는 놈이 출근하러 올라왔더니 이상한 코쟁이들이 와서 뭐 깨고 앉았거든. 그래서 관청이 신고했어. 관청이 얘 잡으러 오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도망갔어. 이게 오페레트 독일 미수 사건이야. 이게 이 충남 아산에서 벌어진. 당시 아산이라고 그래. 누가? 독일인이. 그래 이때까지만 해도 서양 놈, 이상한 놈 이게 백성들의 생각이야. 근데 이 사건을 계기로 서양 놈, 죽일 놈. 왜? 남의 시신까지 독일에 갈 정도니까. 그렇다고 죽일 놈 아니야. 그러니까 백성들한테까지 서양 놈, 나쁜 놈이라는 의식이 퍼지기 시작한 게 오페레트 독일 사건이야. 이게. 자, 그리고 마지막 신미양요. 신미년에 서양 오랑캐가 난리 폈다. 양요는 다 서양이야. 양요는. 그러니까 양요가 중요해. 1871년 4월. 신미양요. 누가 오느냐? 미국이. 어디로? 강화도로. 강화도 미국. 명분은 왜 우리 미국 배 불지는 않냐. 구실은 근데 들어와서 하는 얘기는 왜 우리 미국 배 불지느냐. 그거에 관한 얘기를 안 해. 뭐 무역합시다. 이러는 거야. 양요는 몽땅 통상 요구야. 통상 요구. 조선 정부는 싫어. 이거야. 그래서 통상 거부라고 그래. 그러니까 이 단원 제목을 붙여봐라. 통상 거부 때문에 일어난 사건. 이러는 거야. 그래서 흥선대원군 조항에서 포인트가 3개야. 흥선대원군이 대대적인 개혁을 단행한 배경 삼정문란 때문에 세금 문제 때문에 그 개혁의 한계 체제 유지에 불기했다는 점. 흥선대원군 집권기에 사건이 발생했다. 왜? 통상 거부 때문에. 무역 거부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야. 통상 거부. 이게 포인트야. 국사교과서는 저게 단원 제목이야. 통상 거부라는 게. 저 3가지가 핵심이야. 이때 아까 얘기한 누가 활약한다고? 어제한 장군이 활약해. 그런데 갑옷에 불이 붙어. 그래서 전사를 해. 그래서 어제한 나면 무조건 신미양이야. 왜? 이때 이 사람은 죽었으니까 이대로 나올 일이 없는 사람이야. 그래서 퇴각하던 미군이 다시 강화도로 올라와서 많은 물건을 약탈해가. 그중 어떤 넋 빠진 놈이 그 6페이지 하단에 보시봐. 어제한 장군을 상징하는 깃발이야. 장수 숫자가 써있는 깃발인데 저게 한 3m 가까이 돼요. 제정신이 아니야. 저게 헝겊이요. 저 헝겊 저 뭐하냐고 저거를. 그러니까 다른 놈들이 먼저 떼와갖고 다 집어갔으니까 지는 가져갈 게 딱히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 보니까 장군 부러진 깃발이 있으니까 들들들 말아서 가져간 거예요. 기념사진 한 장 찍고 저기 사진 찍은 3놈 중에 한 놈일 거예요. 저게. 저기 가져가갖고 자기 고향 이 샌프란시스코. 얘가 샌프란시스코 병사야. 얘가 돈도 안 되고 그러니까 자기 시립박물관에 기증을 했어. 그걸 1986년도인가 80년대에 어떤 국사 시간에 수업을 잘 들은 놈이 이걸 생각을 한 거예요. 그걸 찾았어. 찾았더니 샌프란시스코 시립박물관 한쪽 창구에 이게 썩어가면서 있더라고. 그래서 한국 정부에 연락을 한 거야. 이게 상황이 이렇다. 한국 정부가 이 샌프란시스코 시청한테 의뢰를 한 거야. 그래서 샌프란시스코 시청이 영구임대로 빌려줬어요. 그러니까 돌려줬어. 그러니까 약탈물이라고 얘기하면 창피하잖아. 미국이 훔쳐간 거니까. 그러니까 영구임대 방식으로 빌려줘갖고 아까 얘기한 광성진 박물관 1층에서 2층 올라가는 벽에다가 딱 붙여놨어. 저 숫자를. 이게. 그래서 이게 장수 숫자 어제한 장군 깃발이. 이게. 저게 상징이야. 어제한 나오면 무조건 신미양이야. 자, 그래서 조선이 기가 살아. 왜? 조선 입장에서 보면 프랑스 물리쳤지, 미국 물리쳤지. 서양놈 별거 아니다야. 그래서 결과가 뭐냐? 전국 각지에 서양놈하고 놀지 말아라 하고 표시를 했어. 그게 뭐라 그래? 화해를 배척하는 비석을 세워. 이걸 뭐라고 불러? 척화비. 이런 거. 1871년 5월에 척화비를 세우기 시작해. 그중 지금은 척화비가 한 20여 개 남았어. 원래 18,000개 정도 세웠는데 다 없어지고 한 20개 정도 남았는데
그 중에 어디에 있느냐? 저 천안 여기 중앙공원에. 내가 그 전에 중앙공원 갔을 때 있었어. 아마 지금도 아마 있지 싶어. 내가 조만간에 한번 갈 거야. 저기 가서 사진 찍어다 보여줄게. 중앙공원에 척화비가 있어요. 전국에 지금 19개가 남아있대. 19개인가. 그리고 요 옥천에 하나가 있어. 옥천에. 그 옥천은 뭐 송시열의 외갓집이 옥천이에요. 내가 송시열 집안이니까 외갓집이 옥천이야. 그러니까 힘센 사람이 있는 거야. 그리고 여기는 한 명의 집안이 있잖아. 그러니까 힘센 양반 집안이 있어서 함부로 손을 못 대는 거야. 이게 전국에 18,000개 중에 한 20여 개밖에 안 남았다니까 지금. 대전은 아예 없어요. 대전은 1914년에 나온 도시라 아예 없고, 예? 그나마 이 인근에 있는 거에 청주에 있고 옥천에 있고 이러는 거야. 예? 그렇죠. 음성인가도 가면 있고 그런 정도 돼요. 자, 이게 흥선대원 집권 10년이야. 그래서 제일 끝에 그 6페이지 흥선대원군의 하야 1814년 11월에 면함 최익현이라는 사람이 10년이 흘렀어. 그럼 아까 12살 어린 꼬맹이라고 그랬잖아. 18세가 성인이라고 그랬잖아. 근데 10년이 흘렀으면 몇 살이야? 22살 아니야? 완전 성인 아니야 얘가. 그러니까 네가 친히 정치를 해야지. 아들 고종한테 하고 상소를 했어. 임금님이 친히 정치하세요. 그랬더니 이 아들 고종이 아무 소리를 안 해. 그래놓고 밑에 있는 내시한테 뭐라 그러냐? 나도 하고 싶지 이러는 거예요. 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얘기 아니야. 이게 이제는 소문이 난 거야. 이 내관놈 통해서. 그러니까 흥선대원군이 애들 말 맞다나 개칭피당할 수 있잖아. 흥선대원군이 영의 정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왕의 살아있는 아버지인데 아들이 어렸기 때문에 돌봐주는 것뿐이야. 그럼 아들이 성인이 되면 집에 가야지. 근데 요 핑계 저 핑계 대고 버틴 거야 한 몇 년을. 그러면 개칭피당하기 전에 물러나야지. 그래서 보따리 싸갖고 물러나요. 이게 흥선대원군의 하야야. 그래서 이 상소를 올린 최익현이가 승진을 해요. 잘했다고. 호조 참판 재정경제부 차관으로 승진을 해. 예. 면함 최익현의 상소야. 계유년의 상소다 해서 계유상소 이런다고. 이게 흥선대원군 10년의 역사야. 흥선대원군 10년. 흥선대원군 10년의 핵심이 얘기만 많지 이거야. 딱 3개야. 첫째, 흥선대원군이 대내적인 개혁을 했다. 왜? 삼정문란, 세금제도가 무너져서. 그런데 그게 생각 밖으로 별 효과가 없다. 왜? 양반신 문제를 유지한다는 전제조건 하에서 개혁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다음, 흥선대원군 10년 동안 서양 애들이 찝쩍거렸다. 왜? 무역하자고. 이거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사건이 뭐가 있다고? 프랑스의 병인양요. 미국의 신미양요. 이거야. 포인트는 이거야. 프랑스가 강화도로 쳐들어온 이 병인양요. 미국이 강화도 쳐들어온 신미양요. 이러는 거야. 이거야. 지금까지 한 얘기가. 그런데 약간 질 떨어지는 거 2개만 더 기억하라 이거지. 뭐? 요거. 환국제도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서 호포제를 했다는 점. 그리고 군역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서 환국제도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서 사창제를 했다는 점. 이걸 갖고도 협낼 수 있다 하는 얘기야. 이걸 갖고. 그래서 이것만 좀 기억하라 하는 얘기야. 이거 흥선대원군 10년이야. 1873년 11월까지. 이게 흥선대원군 10년 정권이야. 이 흥선대원군이 물러나요. 자. 이거 안 하기로 했는데 6페이지 밑에 흥선대원군 하야 밑에다가 이것만 하고 쉽게. 사람이 습관이 무서워. 이게 안 해야 되는데. 흥선대원군이 하야 물러났어. 짐 싸고 집에 갔어. 집에 가고 난 뒤에 3번 더 나와. 3번 더 나와. 그러니까 흥선대원군이 하야하고 난 뒤 3번 더 나오는 거야. 그 3번 얘기야. 첫째, 하야 후 등장. 제목을 붙이면 흥선대원군이 물러나고 난 뒤 역사 전면에 3번이 나와요. 그 첫째가 어느 때냐? 시간이 지나면서일수록 나오는 시간이 줄 텐데 첫째가 1882년 이모군란이야. 1882년 이모군란으로 등장을 해. 그래서 43일간 권력을 잡아요. 아들 고종의 부탁으로. 이모군란 때 한번 등장을 해. 그러니까 사료에 흥선대원군이 물러나고 난 뒤 나오는 장면이다. 그러면 요 3개 중에 하나인 거야. 예? 자, 요게 한 43일 권력을 잡았어. 그 다음 제1차 갑오개혁 때 등장을 해. 1894년. 요때는 섭정이라고 그래. 일종의 고문. 그러니까 1차 갑오개혁의 고문 역할을 해요. 근데 실제는 한 게 없어. 형식적인 관직이야. 이게. 그로부터 1년 뒤에 다시 등장을 해. 을미사변 때. 요건 4시간 나와. 4시간. 1895년 갑을이잖아. 을미사변 때. 명성황후 시해 사건 때.
왜? 일본 놈이 이때는 흥선대군이 경기도에 가 있었어요. 경기도에서 일본군이 가마를 떼어서 흥선대군 자고 있는 노인네를 깨워갖고 가마에다 실어다가 경복궁으로 옮겨요. 그 경복궁으로 옮기는데 이게 원래 새벽 4시에서 5시 사이까지 옮기려고 했었어. 근데 일본 놈이 잘못 생각한 게 있어. 뭐냐? 월요일 날인데 월요일 날 경복궁 담벼락 밑에 반짝시장, 새벽 시장이 열린대야. 그걸 모르는 거야, 일본 놈이. 오다 보니까 사람이 때로 많은 거야. 잘못하면 걸리잖아. 흥선대군 볼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몰래 사고를 취해야 되는데 벌건 대낮에 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새벽 시장이 열려서 서울 시민들이 뭐 상추 사고 뭐 사러 나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거기를 피해서 가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돌게 되는 거야. 그래서 시간이 1시간 반 더 소요가 됐어요. 그래서 아침 7시쯤 경복궁을 들어가요. 근데 원래는 4시 반에서 5시 사이 들어가게 예정이 되는데 그래서 화나기 시작한 때 들어온 거야. 화나기 시작한. 그래서 나중에 졸고 있는 흥선대군을 가마를 내려놓고 일본 놈이 명성황후 민씨를 죽이는 거야. 죽여갖고 만약 국제사회에서 말썽이 생기면 시아버지하고 며느리가 싸웠다. 그래서 시아버지가 며느리를 죽였다. 이렇게 하려고 그랬어. 그런데 이게 뜻대로 안 돼요. 왜? 그때 러시아 공사관의 기술자가 고종임금이 커피 광이에요. 커피 먹는 정관원이라고 그러는데 커피 먹는 서양식 건물 하나 줘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얘가 들어와서 줬어. 그런데 이게 밤 10시 되면 퇴근을 해야 돼. 궁궐안에는 밤 10시 넘으면 남자라고 생기면 임금님 한 놈만 있는 거야. 임금님 이외에는 있으면 안 돼요. 무조건. 내시는 남자가 아니니까. 다 나가는 거야, 몽땅. 예? 다 나가야 되는데 본의 아니게 10시가 넘었는데 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시가 이거 나가세요 이러는데 깜빡한 거야, 이 내시가. 그러면 남자놈이 있는 거 아니야, 서양놈이. 그 얘는 사형이야, 내시는. 그러니까 지가 죽기 싫으니까 얘를 데려다 놓은 거야. 그냥 여기서 조용히 있어. 그런데 그 야밤에 사고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러시아 기술자가 사바틴이라는 놈인데 있는 얘기를 보면 다 쓴 거야, 이렇게 다. 쭉 써가지고 완전히 이게 TV 드라마보다 보는 거예요. 쭉 보고 써가지고 러시아 황제한테 보고를 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일본 놈은 국제사회에서 시아버지가 며느리가 싸웠다. 그런 줄 알았어. 영국도 그런 줄 알았는데 러시아 황제가 아니요. 그랬더니 이거 쭉 설명한 거야. 야, 인마 여기 보면 자식아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개칭피를 당했어요. 그러니까 국제사회에서 신용도가 급격하게 하락을 한다고. 이게 유명한 명성황후 시해 사건, 을미사변이라는 거야. 이게 이렇게 흥선대군이 딱 3번 등장을 해. 하야하고 난 뒤에 첫째 이모군란 한 40여일. 요건 그냥 형식적인 고문으로. 요건 4시간 잠깐 가마에서 꼬박꼬박 졸다가 돌아갔어. 이디는 죽었어. 그래서 흥선대군이 73년도 하야하고 난 뒤에 사료로 등장한다. 그럼 이 3개 중에 하나인 거야. 그래서 이걸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거야. 사료 문제 때문에 그래. 사료 문제 때문에. 자, 쉬었다가 거기 개항할게, 개항. 쉬었다 합시다.